선생님이 자, 이제부터 조별 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영혼의 일부가 서서히 죽어가는 그 느낌을 기억하시나요? 회의실에서 상사가 이 프로젝트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면의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던 적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게으름이나 반사회적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지적인 사람들이 왜 그룹 작업을 그토록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고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훌륭한 결과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팀에는 몇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유령. 첫 모임 이후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둘째, 아이디어 생성기. 그의 아이디어는 하나같이 끔찍하지만 그는 자신이 천재라고 확신합니다. 셋째, 프로 미루기 전문가. 마감일 전날 밤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밤새도록 다른 사람들의 목까지 떠맡아 80%의 일을 혼자서 해냅니다. 결국 결과물은 당신이 혼자 했다면 만들었을 것의 평범한 복제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아플러스를 받습니다. 이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심리학은 몇 가지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링겔만 효과 또는 사회적 태만입니다. 1913년 프랑스의 농업공학자 막시밀리앙 링겔만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밧줄을 당기게 하고 그 힘을 측정했습니다. 한 사람이 100%의 힘으로 당겼다면 두 사람은 200%의 힘을 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 93%의 힘만 냈습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각 개인이 들이는 노력은 줄어들었습니다. 8명이 함께 당길 때는 각자 잠재력의 하시 9%만 사용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생각이 우리 뇌리에 스며듭니다. 당신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놓아버린 짐을 무의식적으로 떠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만에 분노하게 되죠. 두 번째 이유는 더닝크루거 효과입니다. 간단히 말해 무능한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가장 시끄럽게 의견을 내며 프로젝트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곤 합니다. 반면 유능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이 모르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가장 유능한 당신은 그들의 끔찍한 지시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미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의 목소리는 자신감 넘치는 무지의 함성에 묻혀버립니다. 세 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적 비대칭성입니다. 당신의 뇌는 다른 사람들보다 몇 단계 앞서서 생각합니다. 당신은 패턴을 보고 결과를 예측하며 복잡한 개념을 즉시 파악합니다. 그 프로젝트에서는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이미 명백한 것을 설명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반복하고 팀원들이 당신을 따라잡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고성능 컴퓨터에게 주판으로 계산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효율적이고 고통스러우며 당신의 가장 귀중한 자원인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와 높은 기준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완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탁월하게 해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프로젝트의 최종 모습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 미학, 내용의 깊이까지 모든 것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그룹 작업은 본질적으로 타협입니다. 당신의 훌륭한 아이디어는 위원회의 설계를 거치면서 희석되고 단순화되고 종종 망가집니다. 이는 당신의 지적 창작물이 훼손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당신의 기준과 최종 결과물 사이의 격차는 실망과 좌절을 낳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성 상실이 있습니다. 지적인 작업은 깊은 집중과 사고의 흐름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과정입니다. 그룹 프로젝트는 이 흐름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의미 없는 회의, 끝없는 토론, 모든 사람의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필요성 등이 있죠. 당신은 자신의 지적 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뇌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요당하는 대신 그룹의 혼란스러운 역학관계를 관리하는 데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룹 프로젝트를 영원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입니다. 해결책은 그룹 작업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스템을 해킹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성을 사용하여 과정을 최적화하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 프레임을 바꾸세요. 이것은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 관리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목표는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신적 고통으로 그룹을 조종하여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 자원 할당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즉시 주도권을 잡고 역할을 분배하세요. 민주주의가 혼돈으로 변하기 전에요. 첫 회의에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세요. 존은 디자인에 소질이 있으니 슬라이드를 맡고, 제이는 발표를 잘하니 발표를 맡아줘. 나는 핵심 연구와 구조를 담당할게. 이렇게 하면 더닝크루거 효과의 희생자가 주도권을 잡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유능함을 통해 권위를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과제를 아주 작은, 바보도 할 수 있는 작업으로 나누세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추상적인 시장 분석을 맡기지 마세요. 대신 이 세 경쟁사의 웹사이트를 보고 각각의 가격 페이지 스크린샷을 찍어서 목요일까지 공유 폴더에 올려줘 라고 말하세요. 명확한 지시, 명확한 산출물, 명확한 마감일. 이렇게 하면 해석의 여지가 줄어들고 사회적 태만을 부릴 기회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 단계, 기대치를 관리하세요.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 모두요. 최종 결과물이 당신의 개인적인 걸작이 되지는 않을 것임을 받아들이세요. 목표는 당신의 내면의 완벽주의자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팀원들에게 피드백을 줄 때는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세요. 긍정적인 말, 건설적인 비판, 그리고 다시 긍정적인 말. 슬라이드 디자인이 정말 깔끔하네요. 이 데이터 포인트를 좀 더 명확하게 시각화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훌륭한 시작입니다. 첫 번째 단계, 소프트 스킬을 하드 스킬로 다루세요. 의사소통, 설득, 갈등 해결을 귀찮은 자빌로 보지 마세요. 그것들을 분석하고 숙달해야 할 복잡한 시스템으로 여기세요. 다른 사람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지적 과제입니다.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내 아이디어를 어떻게 포장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당신의 지성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룹 프로젝트를 싫어하는 것은 당신이 오만하거나 비협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효율성, 논리, 그리고 깊이를 추구하도록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룹 작업은 종종 이 모든 것의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이 좌절감을 무기력함으로 바꾸는 대신 새로운 도전으로 삼으세요. 인간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킹하는 도전 말입니다. 그룹 프로젝트를 탐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당신을 더 나은 직원이나 학생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는 것은 혼자만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